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정입니다. 시카고 한인축제가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시카고 한인축제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좌담회로 마련했습니다. 자리해 주신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10회 한인축제의 준비위원장을 지낸 정종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15회 준비위원장과 16회, 17회 기획팀장을 지낸 켈리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 2014년 제19회 한인축제의 기획팀장을 맡았던 이동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10년에 걸친 한인축제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나누게 될 이야기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14년 올해 한인축제가 열흘 전에 끝났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시원섭섭합니다. 네. 좀 힘드셨죠? 힘든 점이 많이 있으셨죠?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네. 또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럼요. 네, 또 두 분도 이번 행사에 어떻게 참석을 좀 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틀 다 같이 가봤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 생각이 그런 어떤 자기의 자부심도 있었고 또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느꼈고, 항상 이런 거리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오냐. 그래갖고 이제 저 나름대로도 제 친구들하고도 같이 가자 그러고 이제 같이 인원수가 많아야지 일단 축제의 성공의 그 척도가 되는 거니까는. 그래갖고 좀 많은 분들을 이제 제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좀 역량이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또 어떠셨습니까, 이번 축제? 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근데 역시 한인축제는 19회답게 준비하신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광고랑 홍보가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거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네. 이 세 분 다 각자 당시에 그 축제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이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셨습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상공회에서 부회장을 하면서 이제 거리축제 준비위원장을 우리 이세랑 같이 이제 코체어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표는 외국 그 주류 기업이 이제 메이저 스폰서로 들어오는 거에 아주 역점을 두고, 왜냐면 그때 벌써 한 10여 년째 이제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 잔치를 통해서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인축제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 이제 그런 데 포커스를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외국인 단체도 했었고 또 그걸 통해서 결과도 좋았고 상당히 어렵지만은 보람됐고, 특히 우리 2세들의 그 어떤 발렌티어라는 게 이제 그때 막 포밍이 돼 갖고 막 시작돼 갖고 많은 그 교회나 뭐 이런 그런 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 갖고 11시까지 자기 집에서 안 해보던 그런 가베집도 다 픽업을 해 갖고 갖다 버리고 아주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 뭐 15회, 16회, 17대 했을 때는 뭐 저희가 알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두었던 거는 한인 사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었고요. 근데 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기관 참여해서 VIP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자 이끌어내는 데까지 어려웠지만 노력한 결과는 또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보람 있게 끝내셨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인데요. 어떤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주류 기업들이 와갖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런데 메이저 스폰서하고 얼마만한 돈을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대신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그 이제 그 동포분들의 역량이
거기에 이제 미치질 못해갖고 사실상 한 번 이렇게 메이저 스폰서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밑받침이 좀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에 이거를 홍보를 하려면은 메이저 뉴스에서 얼마만큼 커버리지가 있었나 해갖고 이렇게 CD 같은 걸 만들어갖고 프로포즈를 다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몇 명이 동원을 해갖고 무슨 단체가 후원을 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체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갖고 제가 할 때도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만들어갖고 CD를 만들고 하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그 역량이 좀 못 미친 그런 프로포절이 되지 않았나 해갖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올해는 어땠습니까? 열흘 전에 끝난 행사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는 축제가 뭔지도 모르고서는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봉사가 뭐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그 좀 앞으로 장려할 일은 옛날에 해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 밑에서 한 1, 2년 배워가지고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지 못한 분한테는 장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결국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해결책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따르는 페이퍼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각 이런 회사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스폰서 해달라는 그런 뭐 코레스폰드 레터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돼야 되고 또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폴더가 된다든지 뭐 매년 이런 폴더가 있다든지 그래갖고 사실상 준비위원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인턴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그걸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어떤 타임 데드라인 같은 거, 뭐 CD의 어플라이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거기서 뭐 정기 및 뭐 이런 게 어떻게 돼야 되나.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상 이게 바깥에서 하니까는 시 정부하고도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레스토랑 퍼밋 같은 게 안 나면은 위생 검사가 안 되면은 오픈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중요한 거를 이렇게 좀 매년 인수인계식으로 이렇게 좀 돼 있으면은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좀 더 편안하고 뭐 편안하지는 않겠죠. 아직은 아까 우리 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1년, 2년 옆에서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에서 부회장을 하면서 너무 옆에서 잘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장처럼 뭐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모든 거는 이제 페이퍼워크가 잘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면 좀 도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축제 준비를 위한 매뉴얼북 같은 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럼 한인 축제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축제준비위원회는 언제 일을 시작을 하고 어떤 순서로 일을 하게 됩니까? 한인 축제가 축제위원장이 한 4월 정도에 항상 늘 임명이 되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임기는 2년인데 1월 달에 임기를 시작하셔가지고 상황 판단하시고 축제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거의 4월, 5월이나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8월에 한다는 거는 임파서블이에요. 사실은 3개월 동안 그걸 준비한다는 건 뭐 프로그램이야 준비할 수 있죠. 하지만 후원금을 얻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게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 후원금 받는 일인데 스폰서를 찾고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더 메이저 코퍼레이션 같은 데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많은데 그거는 그 전에
10월이면은 보통 코퍼레이션 버제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의 기회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월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그저 로컬 스폰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프로그램하고 이 발런티어 구하는 거는 몇 달 전부터 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항상 어려운 건 그 후원금하고 모금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동열 선생님께서 4월부터 갑자기 임기를 맡으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이 됩니까? 예, 저기 한 조금 한 3월 정도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일단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팀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리더십 팀을 이제 일단 구성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한 3월 달에 했고요. 4월 달 중순쯤 그게 같이 모여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의 퍼밋이나 벤더 푸드 퍼밋, 그 페스티벌 퍼밋, 그다음에 리커 퍼밋, 그다음에 벤더 퍼밋은 각 벤더마다 따로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았거든요. 시의원 사무실에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4월 달쯤에 그 무슨 프로그램들을 이제 축제에서 하느냐. 이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 스테이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스테이지는 뭐 K-팝, 노래자랑,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댄스, 뭐 그 풍물놀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오프 스테이지는 씨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제시 화이트 텀블링 팀 오셨고, 그 다음에 플래시 댄스라고 이제 갑자기 군중 사이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춤을 추는, 예,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거. 플래시몹.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마다 한 분씩 이렇게 그 부탁을 드려가지고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은 잘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그 핸즈온,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 그걸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잘된 프로그램도 있고 못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결국에 가장 큰 과제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후원금 마련하시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일찍, 뭐 1년 전 아니면 반년 전, 얼마나 일찍 그 기간을 가지고 메이저 스폰서에다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할까요?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축제가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20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인원이 6만에서 7만 정도 오는 축제가 되었으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축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바로 다음 네. 축제를 그렇죠.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국 회사들이 그 버짓을 하는데요. 거의 한 10월 달이면 그 다음에 버짓 그 플랜이 끝나거든요. 그 전에 그 버짓에다가 우리 축제 스폰서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시에서 퍼밋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몇 개월 전에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런 것들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전이면 전에 충분해요. 시작하면 네. 저희는 거의 그냥 한 달 전에 시작해요. 그러시군요. 그럼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마련을 하십니까? 이제 거리 축제라는 거는 사실 하기 전에 이게 얼마만큼 뭐 수익이 남는다 아니면 손실이 남다는 걸 대충 알게 되죠. 왜냐면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돈을 다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부스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폰서가 이제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광고가 있다든지 그래갖고 어느 정도 큰 윤곽은 하기 전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저스트 할 수 있는 그 룸도 좀 있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했을 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건 한 10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했을 때. 그래갖고 이제 뭐 프레젠 스폰서, 코 스폰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여러 가지 해갖고 이제 돈을 많이 좀 걷어들여갖고 제가 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수익금의 반은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반은 난포프라핏에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갖고 동포사회에서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동포들이 와갖고 그렇게 장을 크게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포션은 다시 동포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뭐 난포프라핏이 아무래도 우리 동포들이 가서 많이 도움을 받는 데라 갖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이제 어떻게 스폰서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동포들 분들이 이제 땡큐에 상당히 인색해요.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게 항상 이런 게 이제 큰 걸 하면은 그 담당자한테 뭐 우리가 거기 있는 이제 프로그램북이나 아니면 이제 티셔츠 만들지 않습니까? 티셔츠나 뭐 조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리백과처럼 애들 이제 뭐 벌스에이프라는 구리백처럼 만들어서 뭐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갖고 CD에 담아갖고 이런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갖고 이렇게 석세스풀하게 해갖고 우리 코리아는 15만 20만 코리안 아메리칸이 땡큐 한다. 이런 걸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거를 매년 하니까는 꼭 다시 스폰서로 와갖고 아니면 직접 참석하고 아니면 너의 그 뭐 고급 뭐 윗분들이랑 같이 와오면은 우리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해갖고 어떤 이런 계단이라든지 이런 주춧돌을 좀 이제 하나씩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떻습니까? 네, 3회를 거쳐서 준비위원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후원금 모으는 데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후원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원했던 거는 메이저 코퍼레이션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정말 시카고 분들 와서 즐기는 장이 되자 이런 걸 원했는데 늘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로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시카고에 계시는 비즈니스 오너분들 다 참여해서 여기까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이 행사의 프로그램들, 뭐 볼거리, 공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 준비위원회에서 그냥 각자 의견을 내서 정합니까? 뭐 지난해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됩니까? 매년 여태까지 이제 19회가 되었으니까 그 전에부터 해오던 것들이 있어요. 노래자랑은 늘 있었고 그리고 전통 예술 퍼포먼스 있었고 태권도 데몬스트레이션 있었고 한때는 장수 무대도 했었고요. 7080 콘서트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현대 음악 하고 전통이 같이 모이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했을 적에는 비보이 컨테스트까지 크게 K페스트에서 주목을 받아서 늘 K페스트에서는 비보이 배틀이 있었고요. 그리고 16회부터는 K-팝 댄스 컴피티션도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해마다 타민족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인기 프로그램의 좀 종류도 바뀌고 이 판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70년대 이민이 왔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이제 트래디셔널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가보면은 K-팝이 완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 예술 문화 이런 것이 전 세계로 진짜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트래디셔널하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요새 새로 퍼져나가는 한국 문화를 또 자랑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양쪽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럴수록 우리 전통을 더 고수하는 그런 공연 같은 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예, 이 타민족들의 관심이 많아짐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의 구성 역시 바뀌고 있는데요. 이 몇 년 전까지는 한인 2세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점차 이 타민족 학생들의 발런티어 하는 학생들의 그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일하는데 즐겁게 일을 하고 타민족이 있습니까? 대수가 된 거는 오래됐습니다. 사실 제가 15회 때도 80%가 타민족이었고요.
한인 2세들은 정말 찾아보기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많이 권장을 해서 신문에 광고 내고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구했지, 그만큼 한인 축제에 한인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사실은 전통 문화와 우리 거를 쉐어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어요. 하지만 공연자 피, 퍼포먼스 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두 못 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퍼포먼스 피를 안 받는 분들을 오게 되고, 그리고 한인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타 민족이 대세가 돼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하고, 그러니까는 잔치에 주인이 빠진 격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입니까? 요번 19회는 더 그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전통 예술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고, 케이팝 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 애들이 다 100% 외국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싱잉 컨테스트에 가는 거 참여하는 애들도 거의 다 외국인들이고 한국말을 못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인 축제에 와서 싱잉 노래 자랑을 보는 건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외국인 노래자랑 같은 그랬어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슬프기도 하고. 네네.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1회가 1996년도에 한인 축제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는 추석과 같이 추석잔치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그때 하면서 중간에 자원봉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8월 달에 아이들 방학 동안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석잔치라기는 조금 우리 문화가 좀 적게 보여지지 않은가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한인들의 참여가 줄어들까요? 그냥 타민족의 참여가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올해 해보니까 발런티어들이에요. 발런티어 미팅을 콜하고 인바이트를 하고 페이스북에서 하고 다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계속 도와주세요. 근데 한국 젊은 학생들은 축제 날은 와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는데요. 그 축제 이전에 3개월씩 이렇게 계속 뭐 매주에 같이 와서 도와준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잘 모르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틀간의 축제지만 그 축제를 준비하는 데는 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가 있을 테고 또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준비위원이 이제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초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2년 연달아 하기가 진짜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신 분들은 도망가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다음에 자기 생활이나 가족들도 다 버려놓고 와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컴플레인이 나오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2년 후에 위원장 하실 분들을 이렇게 같이 지금 하시는 분 밑에서 한 2년 정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절대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제가 레코멘드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공회의소에서 미리 축제위원장을 1년 전에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축제를 이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축제위원회를 아예 만들어서 상공회의소 그 소속 하에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에 축제위원장 되셨던 분들을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문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축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코치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축제위원장은 또 상공회의소의 그 회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항상 동시에 같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년 연속으로 해서 그 축제 준비위원장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상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은 축제위원장을 임명을 해놓고 뒤에서 서포트 롤을 하시는 겁니다. 이 축제 준비위원장은 그때 이제 자기들 인턴 해갖고 인턴하고 이제 자기 그런 어떤 기획팀을 만들어서 꾸려나가는 거래갖고 일장일단이 있겠죠. 뭐 일단은 축제가 상공회의소 소속이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단체나 다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장님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축제라는 게 지금까지 20년 그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학관계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이제 축제 준비를 하면서 많은 조언도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그 동포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분이 와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조금씩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물론 밑에서 자기가 뭐 발렌티어를 하면서 좀 배우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이제 2세 말고 외국 사람이 더 많다. 뭐 저는 제가 그 이제 축제를 보면서 가장 바랬던 게 지금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나. 어디 페스티벌을 가봐도 그 주최한 측보다는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들 2세 그러지만 2세도 미국 사람이에요. 거기 발렌티어 온 사람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 갖고 뭐 얼굴이 어떤 거랑 간에 어떻게 몸이 어떻게 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사람이 와서 코리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테이스트 오브 코리안을 하는 거니까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대로 잘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부족했다고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 한인 행사는 우리 1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20년을 지나갔고 이제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보실 것도 거의 다 봤고 그러니까는 1세 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텐던스가 외국 사람은 늘어나는데 우리 코어 그룹인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좀 가슴이 아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온 2세들도 좀 참석률이 잘 낮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 미래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한인 축제에 제안하시고 싶은 점, 당부하시고 싶은 점, 또 바라시는 점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주년 되면 이제 거의 성인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픔도 많이 겪었고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대로의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보람을 느끼는데 이제 내년 20주년에는 우리 동포분들이 더 많이 와서 그 부림막길을 걸으면서 어깨가 부닥쳐갖고 이렇게 왜 이렇게 좁아. 식당도 막 사람이 줄 많이 서서 나온 벤더들도 돈 많이 받아가고 그리고 뭐 큰 회사에서 뭐 도네이션도 받아갖고 래플 티켓도 받고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미국 큰 기업도 빨리 와서 이거 어떻게 스폰서 해야 되냐고 진짜 서류 들고 바깥에서 줄 설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넘버원이 동포분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많이 오셔야 돼요. 많이 오면은 그 숫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알아가 아니라 이제 바뀌었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축제에 먼저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축제는 상공회의소 주최로 20년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주최로 있다 보니까 남의 잔치 가는 거라고 생각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단체 일이 아닌데 뭐 구태여 뭐 난 맡은 거 없는데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주인 의식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공회의소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축제인데 주인이 빠진 거예요. 타인족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참여하고 볼거리 없어도 더 와야 돼요. 와서 더 비즈니스 해주고 먹을 거 싸우지 마시고 거기서 사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축제를 마치신 예, 이동열 저기 이 축제위원장 한 1, 2년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5, 10year 저기 비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축제가 5년 후, 10년 후에 내년에 20회인데요. 30회에는 어떤 어느 정도로 크게 발전을 시킬 수 있나 그걸 좀 비전을 보면서 상공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축제 위원들께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참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거는 스폰서들이 굉장히 모자랐거든요. 근데 역대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시는 분들한테 캄캐스도 그렇고 피플스 게스트도 그렇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스폰서가 라스트 미닛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회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상공회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한인 회장님들, 다른 회장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시면은 아마 큰 축제가 발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한인 축제인 만큼 한인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앞으로 10년, 15년 후를 내다보면서 계획하면서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지난 회장님들 또 한인분들이 도와주시는 거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오늘 세 분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드시 미래 한인 축제에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인원 6만 명이 참여하는 시카고 한인 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 노하우의 전수와 시카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공감하는 이슈일 것입니다. 20년을 바라보는 시카고 한인 축제가 한민족의 문화를 타민족과 함께 공유하고 또 시카고를 더욱 밝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카고와 세계를 잇는 시사와 문화의 창 미주 최고의 한인 방송 방송 10년 2000회 뉴스 매거진